오늘 있었던 일, 어제 오늘 있었던 일, 자주민보 얘기 한번 해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영향이 있다, 아니다, 어른들도 젖어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자주민보라는 매체가 없어진다고. 대법원 예. 저 폐간 확정 직전에 자주일보로 이름을 바꾸고 버젓이 간판만 바꾸어 달고 영업을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보면은 친북 매체로서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걸 전제로 모든 전략과 정책을 꾸며야 된다고 보는 것이, 거기에서 자 이러저러한 게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선별적으로 막는다 싶는 순간 그야말로 우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틀어막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권이 아니라 다음 어느 정권에서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 오케이 나한테 반대되는 사람 입 가로막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 유신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걸 막을 수 없다는, 기술적으로도 막을 수 없고 법적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게 아까 우리 하 선생님과 저하고 이런 거 있죠. 우리 현재는 우리가 남녀가 서로 이렇게 보면 괜히 부끄러워하고 서로 속살을 보면 괜히 부끄러워하는데,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사우나는 공동 사우나, 남녀 공이 같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 비유가 별로 안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비유가 맞는 거예요. 예. 오히려 어린애들, 온 가족들이 어린애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미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큰 사우나에 같이 이걸 털어가면서 그리고 다 자기 이루고 있어요. 북한의 속내를 확 다 보자. 이게 지금 자주민보를 자주일보로 바꿨고 이제 등록 취소되기 직전에 바꿨으니까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없어요. 요 언론사 자체는 막을 방법이 없지만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TV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바꾼 이후에 똑같은 기사들이 그대로 올라가 있다는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 내용은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 그렇죠. 예. 위장 폐업했다. 네,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있다. 근데 그 앞에 들어가 있던 내용 기사를 올린 걸 가지고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 1년 6월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편집자에 대해서 똑같이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럼 그걸로 처벌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한번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번 좀. 그건 이제 살펴볼게요. 저 오해가 있으시니까 짚어야 되는데 신문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국가보안법에서 그 대표자나 편집자나 뭐 대표자들이 이렇게 실형을 받으면은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근데 일부로 바꿨죠. 똑같이 올린다라고 하는데 등록제입니다. 그러면 등록하는 사람은 대표자를 바꿔서 이번에 또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다시 법원에 제소돼서 그 사람이 또 실형을 받기 전에 이게 폐간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 얘기예요. 뒤에 인수 받아서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돼요. 이 처벌이 위주가 아니라 저는 방송에서 신문에서 이런 사실을 많이 알려줘야 돼요. 사실은 지난해 신은미 씨, 황선 씨 보면 나와서 하기 전에는 신은미 씨 같은 경우는 버젓이 본인이 낸 책이 보면 문공부에서 그 우수 책으로 선정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황선 씨랑 가서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바로 정체가 저거였구나.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일단 모르는 우리 젊은 감수성 예민한 청년들이 자주 이름 좋죠. 민보 좋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자주민보 떡 쳤더니 톡 나왔어. 이게 뭐지? 근데 여기서 자주민보라는 것이 바로 자주일보로 이름을 바꾸었지만은 대법원에서 사실은 이거는 사실상 이적 사이트로서 처벌받은 거구나. 그러면 더 이상 모르겠어요. 그리고도 빠져드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일성 선생님 고등학교 다니시면 애들 가르치면 빗나가겠다고 마음먹으니 그건 끝내 못 막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바리케이트를 칠 수 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국민 생각에서는 두 분은 이제 법으로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리 대표가 바뀌고 뭐 일보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사나 모든 것이 같은 형태를 갖췄을 경우에 그거는 어떤 제재가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정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아니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뭐 심의위원회를 만든든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거는 대법원에서 판결난 그 신문이다. 그 내용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라는 어떤 판정을 내리게 되면은 그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제도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법이 만들어져야 그러면 우리가 유신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이루는 이 자유를 갖다가 민주주의를 갖다 송두리 과거 유신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든. 자신감을 갖고 아까 우리 김경진 변호사 말씀이
요지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미 체제 경제에서 완승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제가 그랬는데 자신감이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같이 사우나 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보고 자주민보 자주일보 이거 다 보면 그렇고 그런 사이트다. 다 봐라 너희 민족통신 이거 노길남이 가는 거다. 우리 민족끼리 알고 봤더니 운영자가 북한의 조평통이 하는 거다. 조평통의 원래 모습은 뭐다? 통전부다. 통전부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느냐?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받는 김양건이 총책으로 있는 대남 파괴 공작 부사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예,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가 노길남이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어요. 노길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노길남이 그동안 했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만 나왔지 노길남이 언제 태어나서 어느 학교 올라와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친북 세력이 됐고 이 사람의 실체가 뭐다라는 알리는 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걸 너무 안 하고 있다라는 거여서 실체를 알려주는 걸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 의견은 서로 다르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그렇게 예방 주사는 필요하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